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4절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절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무엇이냐?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하고요. 함수란 정의 나와 있는 대로 우선 좀 보도록 할게요. 함수란 각각의 독립변수에 종속변수가 하나씩 대응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함수의 정의역은 도메인은 함수가 정의되는 독립변수의 모든 집합이고, 함수의 치역 레인지는 종속 변수가 취하는 모든 값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문장으로 열어줄 기술이 돼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딱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함수의 정의다라고 하면 이 그림 하나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함수 f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다 라고 하니까는 x라는 애가 있을 거고, 그리고 x로부터 가는 y라는 애가 있을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라는 애랑 y라는 애, 그리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다 라고 이렇게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요 x가 해당되는 게 여기가 도메인, 즉 정의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요 그림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의역 안에 원소들이 있겠죠. 원소들을 지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세 개만 나타내 볼게요. x1, x2, x3라는 각각의 원소가 있고, 그 x1이라는 원소가 f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디로 갈 거냐? y라는 내에 어떤 y1이라는 값으로 내가 대응이 될 거고, x2라는 애는 f라는 함수를 통해서 y2라는 값으로 대응이 될 거고, x3라는 값은, 정의역의 x3라는 값은 f라는 함수를 지나면서 y3라는 원소로 대응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각각의 정의역의 원소별로 어떤 이 f라는 함수를 지나면서 나오게 되는 요 값들 각각을 우리가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요 y1, y2, y3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라고 하면은 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해요. 정의역 각 원소가 나타내는 어떤 함수를 지나면서 나타내는 값들을 우리가 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상들을 모두 모아놓은 애들, 요 y1, y2, y3라는 요 각각의 상들을 모두 모아놓은 애들이 우리가 치역이다, 그리고 레인지다, 영어로는 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y 전체를 의미하는 건 뭔가요? 라고 하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공역이다 라고 해서 코도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그림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다 라고 하는 거는 x라는 애가 정의역이 되고 y라는 애 전체가 공역이 될 건데, x의 각각의 원소에서 그 원소에 대응되는 어떤 y 값들이 상이라고 이미지라는 애들이 될 거고, 그 상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다, 레인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정의에서 정의역, 치역 이런 것들은 나왔었는데, 각각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가 오로지 하나씩 대응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다라고 해서, 그럼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는 뭔가요? 라고 의문이 드실 수가 있죠. 그럼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뭐냐? 우리가 이런 y 값들을 지금 정했잖아요. 이런 상들을 정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했냐? 요 y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됐냐라고 하면은 x의 값이 f라는 함수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y라는 값으로 정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y라는 애는 x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즉 y라는 애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x라는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는, 즉 y라는 애는 x에 종속되어 있는 변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x라는 애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는 얘는 독립적으로 있는 독립 변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속 변수랑 독립 변수의 개념은 다음과 같고, 즉 x1, x2, x3 얘네들은 각각이 독립 변수가 될 거고, 그리고 y1, y2, y3 이 값들은 모두 x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 종속 변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조건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다 라고 했으니까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한 개의 독립 변수는 한 개의 종속 변수를 가져야 된다. 네, 이 조건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또 뭔가 싶으면은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x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원소 x1이 있을 때 그 x1이 y1, y2에 모두 내가 이 f라는 함수를 지나면서 y1, y2를 모두 가질 수 있냐? 그렇지 않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가능하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x1, x2가 이렇게 있고 y1이라는 값은 하나예요. x1도 y1으로 가고 있고 x2도 y1으로 가는 요런 경우는 가능하지만은, 정의역에 있는 독립 변수가 두 개의 종속 변수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수라는 게 또 뭔가라고 해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함수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때 그 함수에다가 정의역 x값, 입력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어떤 출력 값으로 y 값이 출력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도 하나의 함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을 오른쪽처럼 그냥 좀 더 보기 좋게 도식화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예제 1-1번 다음 방정식에서 y가 x의 함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오 라고 하죠. 그럼 기울기 절편형으로 얘네들 각각을 나타내 볼까요? 네 가지를 모두 기울기 절편형으로 나타내 보면, 첫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두 번째는 y란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네 번째 거는 y제곱이 있으니까 y는 이항시킨 다음에 그 루트 씌워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y가 x의 함수인지 아닌지, y라는 애가 x의 함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자라고 하죠. 지금 여기 두 번째랑 네 번째 거를 보시면은 얘네들은 x의 몇 개의 값에서 두 개의 y 값을 가져요. 즉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에서 조금 전에 썼다 지웠던 것처럼 독립 변수 하나가 두 개의 종속 변수를 갖는 경우가 2번하고 4번에서는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얘네들은 과연 뭔가 지금 함수의 정의에서
오직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하나씩 대응되는 건데 지금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같은 두 개의 종속변수를 갖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x가 0값을 갖는 경우 볼까요? x가 0값을 갖는 경우 어떻게 되죠? y라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1값 같죠? 네. 따라서 지금 독립변수는 하나인데 종속변수를 지금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2번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만약에 x에다 0 대입해 볼까요? 가장 간단한 값이 뭐 0이니까는 x에다 0 대입해 보면 y라는 애는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값 나오더라.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대입하지 않고 내가 그래프가 주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수직선 판정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수직선 판정법. 네. 만약에 나한테 그림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수직선 판정법을 이용해 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수직선이다라고 하면 뭐죠? x축을 기준으로 수직을 만나는 선을 그리면 되겠죠? 따라서 어떠한 곳에다가 내가 수직선을 이렇게 그은다고 할 때, 보라색처럼 그은다고 할 때, 그 그은 선이 무조건 그래프랑 한 군데서만 만나야 돼요. 예, 지금 첫 번째 그래프랑 세 번째 그래프는 모두 한 곳에서만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랑 네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개의 점들에서 만나는 점들이 선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된다. 이게 여러 개가 됐던 하나가 됐던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거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나한테 만약에 그래프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수직선을 그어서 그 수직선과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여러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그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수직선 판정법을 이용해서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1-2번 다음 방정식에서 y가 x의 함수인지 아닌지 결정하시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거 y는 뭐 이항해 보시면은 x 빼기 1 그러니까는 얘는 그냥 함수가 될 것 같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두 번째 거 정리해 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제곱이다 라고 해서 얘는 당연히 뭐 두 개의 값을 갖는 부분이 있겠죠. 따라서 얘는 함수가 아니겠다. 세 번째 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x다 라고 해서 얘도 함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거 y라는 애는 x제곱이다 라고 해서 얘는 함수다. 얘는 그냥 2차 곡선이 될 테니까 함수로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y는 식이 나왔을 때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경우에는 함수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많다. 예제 2-1번 매틀랩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볼 거긴 한데 매틀랩 코드 이용해서 보기 전에 한번 손으로 풀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죠. 1번은 y는 루트 x 빼기 1이고 2번 문제는 y는 루트 x 빼기 1도 있고 1 빼기 x라는 식이 한 번에 정해져 있는 애예요. 첫 번째로 y는 루트 x 빼기 1의 정의역을 계산해보자 라고 할 때 지금 그 스퀘어 루트가 있으니까는 x 빼기 1이라는 애가 0에서 그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겠죠. 정의가 안 되므로 따라서 x 빼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표현은 어떻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또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는 1은 포함을 하고 1보다 큰 무한대값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때의 치역 볼까요?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x에 대해서 루트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는 항상 양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역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위에처럼 0, 무한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얘 그래프 실제로 그려보시면은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지금 1만큼 평행이동한 값이니까는 지금 1에서 0값까지 거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얘가 y는 루트 x 빼기 1 네,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겠다. 따라서 치역은 y는 0보다 크고 정의역은 x는 1보다 큰 부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루트 x 빼기 1이래요. 그럼 지금 1번 문제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첫 번째 식이 더 추가가 됐어요. x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1 빼기 x의 식을 갖는다. 1 빼기 x, 즉 1에서 0값 같고 x가 1에서 0값 같고 0일 경우에는 1값 같고 0일 경우에 1값 같고 1일 경우에 0값 같는 요 직선. 근데 그 직선이 여기 요 점이 1인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루트 x 빼기 1 그래프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y는 1 빼기 x 그래프 네,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이제 두 번째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요때의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x축 전체에 대해서 값이 정의가 되니까는 실수 전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려면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의 정의역을 갖는다 뭐 실수 전체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라고 써도 되고 또는 다른 표현 방법은 R 이렇게 쓰셔도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치역 이때 치역은 뭐죠? 요 그래프에서 그냥 치역 부분은 0 이상인 값이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나 또는 1번 문제처럼 0, 무한대 0,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예를 이용해 가지고 그 두 번째 문제 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매틀랩 코드로 한번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나오는지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같이. 예제 2-1번의 2번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옥타브 실행해 보시고요. 스크립트 하나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줄에는 항상 클로즈 올 CLC 그리고 그림 그릴 거니까는 클로즈 올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실행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파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문제가 우리가 항상 그래프 그릴 때 정의역은 항상 전체였어요. 그래가지고 임의의 그냥 위치에서 그냥 우리가 임의의 값을 정해서 그냥 그 그림을 그렸으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1 빼기 x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루트 x 빼기 1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x 좌표를 우선 뭐 린스페이스로 정의를 할 건데 뭐 지금 1보다 1인 부분은 항상 포함을 해야 되겠죠. 꼭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서 보도록 합시다. 점의 개수는 총 뭐 101개로 나눠서 약간 좀 맞아서 떨어지게 값이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x가
지금 이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포맷 롱을 해가지고 전체 길이가 보이는 건데 포맷 숏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도록 하면은 네, 0.1 크기를 갖는 x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 그때에 우리가 그냥 y1 했던 것처럼 하면은 y1이라는 x 1 빼기 x라는 애가 될 거고, y2라는 애는 뭐로 하면 되죠? 스퀘어 루트에 x 빼기 1, 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다. 정의하는 거 x 정의하고 y 정의한 거 똑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 라고 하면은 범위에 따라서 x 그래프 그리고 y 그래프 그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그냥 그림 그릴 때 플롯에 x, y1 예,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범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은지 큰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x의 좌표를 봤더니 총 지금 101개의 점인데 각각이 0.1 크기더라. 그래서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두 번째 값은 마이너스 4.9가 될 거고, 세 번째 값은 마이너스 4.8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for i는 1부터 점의 개수도 그냥 개수로 n으로 라지 n으로 정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n이 될 거고, 그냥 소문자 n으로 할까요? 네, 소문자 n은 101개. 그럼 1부터 n까지 뭘 반복을 할 거냐? x의 i를 출력하라고 내가 반복할 거다 라고 하고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요렇게 x의 처음 값부터 끝값까지 모두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출력이 되니까는 내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1보다 큰 부분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거를 요 포문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xi 값이 1보다 작으면은, 근데 if라는 애는 지금 else라는 애랑 짝꿍이고 또 and라는 애랑 하나의 짝꿍이잖아요. 같이 써준 다음에 만약에 x가 1보다 작으면은 내가 그림을 뭘 그릴 건데, 그림 뭘 그릴 거냐? x좌표, y1을 그릴 거다. 네.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얘가 의미하는 거? 지금 y1, 우리 문제에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1 빼기 x라는 y1이니까는 내가 1보다 작을 때는 y1 그릴 거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그릴 거죠? 우리 y2 그리면 되죠. xi에 y2i, 걔는 빨간 색깔 별 모양으로 그릴 거야. 요렇게 해놓고 그 원래의 이미지 크기대로 보고 싶으니까는 엑시스 이미지 요렇게 둡시다. 요렇게 놓고 실행해 볼까요? 근데 지금 홀드온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점만 찍힌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그림을 내가 계속 겹쳐서 그리고 싶으니까는 홀드온 요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1 빼기 x가 그려지고 1보다 큰 부분에서는 루트 x 빼기 1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정의역 부분은 실수 전체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치역 부분은 0보다 큰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그냥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틀랩의 이제 심볼릭 함수나 아니면 옥타브의 심볼릭을 이용해 가지고도 계산이 되지만은 요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제 2-2번 보시면은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재요. 앞에 있는 문제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1번 문제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x축, y축이 있을 때 평행이동을 마이너스 1만큼 하니까는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 y는 루트 x 더하기 1.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두 번째 그래프는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이래요.
요 0을 기준으로 x제곱. 그리고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루트 x다라고 하니까는 요렇게 여기 오른쪽은 루트 x, 왼쪽은 y는 x제곱. 네, 요런 그래프가 이제 두 번째 그림이겠구나.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의 정의역. 얘의 정의역은 뭐가 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나 같은 모든 구간. 그래서 얘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부분, 그리고 치역 부분은 y가 0보다 큰 부분이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0 이상인 부분,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럼 두 번째 문제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나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거고, 치역은 어떻게 되죠?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0,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함수의 기호다라고 해가지고 y라는 애는 x의 종속 변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속 변수를 좌변에다가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뭐 만약에 y는 2분의 1 빼기 x라는 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표현하는 함수 방법은 그 요 y라는 애를 fx라고 표현도 가능하고요. 예, x에 대한 함수다. y는 x에 대한 함수다라고 해서 fx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거가 2분의 1 빼기 x다. 뭐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x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3-1번에 x가 마이너스 1, 0, 2일 때 함수 fx가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의 값을 구해보자. x는 1대1 함수인가? 1대1 함수냐 라고 하면은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각 한 개의 y 값을 갖는다. 갖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세 개의 점을 주어졌으니까 x가 마이너스 1, x가 0일 때, x가 2일 때에 각각의 함수값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때의 fx 값 각각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은 플러스 2, 플러스 4, 1 해가지고 7값 나올 거고 0 대입해 보시면은 0, 0, 1 그래서 1값 나오고 2 대입해 보시면은 8에 마이너스 8 값 나오니까는 플러스 1값 나오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봤는데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 둘 다 1값을 가져요. 따라서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각 그 하나의 y 값을 가져야지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x 값이 다른데 같은 y 값을 갖는 점이 있으니까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얘 fx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뭐 요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질 거예요. 예. 따라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요렇게 2차 함수기 때문에 수직선 판정법 써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모두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함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럴 때는 수평선 판정법을 써보면 돼요. 수평선을 그려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걔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즉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평선 판정법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 판정법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쓰고, 수평선 판정법은 그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3-2번 3-1번과 마찬가지로 0, 1, 4일 때에 각각의 함수값 계산해 보죠. 그럼 F0 계산하고 F1 계산하고 F4 계산해 보면 되겠죠. 0 대입해 보시면은 1값 나올 거고, 1 대입해 보시면은 1 빼기 5 더하기 1이니까는 마이너스 3값 나올 거고, 4 대입하시면은 16 마이너스 20 더하기 1 하니까는 마이너스 3값 나오겠다. 맞죠? 16에 마이너스 20 더하기 1이니까는 네, 마이너스 3값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 따라서 지금 1하고 4라는 x값에서 똑같은 y값 마이너스 3을 가지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제 4-1번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7일 때 다음 식을 계산을 해보죠. 지금 x자리에 들어가는 게 x 더하기 델타 x라는 애니까는 첫 번째 거 계산을 해보면은 f의 x 더하기 델타 x라는 애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요 x자리에 요 x 더하기 델타 x를 두면 되니까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7이 될 거고, 얘 계산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2x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거 계산을 해보면은 델타 x분의 f 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델타 x 그냥 앞으로 빼놓고 계산을 좀 해봅시다. 그럼 결국은 fx 더하기 델타 x니까는 그거는 지금 1번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죠. 바로 써보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7이다 라고 계산을 한 거고, 빼기 fx가 뭐죠? x제곱 더하기 7이니까는 x제곱 빼기 7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쭉쭉쭉 봤더니 요 x제곱 없어질 거고 플러스 7 마이너스 7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부분이 뭐죠? 델타 x분의 2x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전체의 제곱이 남더라. 그럼 얘 정리해 보면은 분자 분모에 델타 x가 있으니까는 2x 더하기 델타 x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 계산을 해봤더니 2x 더하기 델타 x가 나왔어요. 근데 뭔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뭔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다. 근데 어떤 거랑 연결해 볼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미분을 정의할 때 했던 게 있어요. 기억을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의 정의랑 뭔가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요 델타 x라는 애가 0으로 가까워지면은 어떤 값이 되냐, 델타 x가 0이 되면은 요 값은 2x만 남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요 fx라는 애를 미분을 했을 때 2x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여기로부터 미분 그리고 뭐 기울기 요런 정의를 우리가 극한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식 자체가 이제 미분, 이제 도함수의 개념을 정의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4-2번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3일 때 다음식 계산해 보세요.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되고,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첫 번째 거는 x 더하기 델타 x에
전체의 제곱 더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윗문제에서는 더하기 7이었고 얘는 더하기 3이니까는 계산하시면 뭐 x제곱 더하기 2x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델타 x분의 앞에 거 그대로 1번 거랑 같이 쓰시면 2x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x제곱 빼기 3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x제곱 없어지고 3 없어지고 해가지고 델타 x분의 2x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즉 2x 더하기 델타 x다 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우리가 뭐 미분을 할 때 상수항은 상관이 크게 없었던 것처럼 지금 똑같죠. 예. 결국은 얘도 델타 x가 0으로 갈 때 2x가 남아서 얘도 미분 그냥 결국 fx의 미분을 정의할 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함수의 결합이에요. 두 함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만약에 fx라는 함수를 뭐 2x 빼기 3 그리고 gx라는 함수를 x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두게 되면은 요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뭐 fx 더하기 gx 이런 식으로 덧셈도 할 수가 있겠고 덧셈 했으면 뭐 마찬가지로 뺄셈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덧셈 뺄셈 또 사칙연산 중에 나온 거 곱셈 그리고 나눗셈 fx를 gx로 나누는 이런 식으로 뭐 사칙연산에 대해서 함수를 결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결합하는 거는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결합하는 거고 함수를 또 합성할 수도 있어요. 다음 아래를 보시면 f와 g가 함수라고 하자. 함수 f.gx라는 애는 fgx를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지금 얘를 나타내는 게 g와 f의 합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g.f의 정의역은 gx가 f의 정의역에 있는 함수 g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집합이다 라고 해서 좀 표현이 헷갈려요. 그 정리를 하면은 f.g의 정의역이 뭐냐라고 하면은 g의 정의역 찾으시고 우선 그 안쪽에 들어가는 요 f.g의 정의역 찾으시오 라고 한다면은 그 안쪽에 들어가는 요 gx의 정의역 찾으시고 그 다음에 f.g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그 식의 정의역을 찾으시면 돼요. 걔네 둘을 모두 포함하는 정의역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f.g의 정의역만 찾으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그 안쪽에 들어가는 g의 함수의 정의역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보면은 함수 f가 2x 빼기 3이고 gx라는 함수가 x제곱 더하기 1이래요. 다음 합성함수 구해보자 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네. fgx다. 얘 결국 앞에 표현대로 하면은 fgx 요거죠. 얘가 결국 fgx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결국 얘 계산하기 위해서 요 x 대신에 지금 gx를 넣으시면 돼요. x 자리에.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요 fx 자리에 gx를 넣으시면 되니까는 얘는 2 곱하기 g가 지금 x제곱 더하기 1이니까는 x제곱 더하기 1 빼기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얘 계산해 보시면 2x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값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얘 다시 표현하면 g.f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가 결국 gfx다 이렇게 나타낸 거죠. 얘 계산해 보시면은 fx를 g의 x자리에다 놓으시면 되니까는
2x 빼기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얘 계산해 보면 4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9의 1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하실 수가 있겠죠. 얘의 그 정의역을 구해보자. 정의역 구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f.g의 정의역을 찾기 위해서는 원래 그 안쪽에 들어가는 함수의 정의역하고 내가 계산한 함수의 최종적인 함수의 정의역을 둘 다 모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요 경우 fx의 정의역은 지금 다항함수니까 실수 전체가 될 거고, 그리고 g.f를 계산한 요 식도 결국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1번 문제는 정의역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gx라는 애가 다항함수니까는 얘도 gx라는 애가 실수 전체, 그리고 f.g 계산했을 때 2x제곱 빼기 1로 나왔으니까 얘도 다항함수니까는 실수 전체,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똑같은 fx랑 gx를 이용해서 f.g 계산한 거랑 g.f 계산한 거랑 1번하고 2번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거예요.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긴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f.g랑 g.f 계산하시면 다른 값이 나온다. 예제 5-2번 보면은 함수 fx가 2x 더하기 1, gx가 x제곱 더하기 2에 대한 합성함수 계산해보자. 요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한 가지 좀 더 해보세요. 예제 5-3, 아이고, 네, 5-3으로, fx라는 함수를 루트 x, 그리고 gx라는 함수를, 뭘로 할까요? 루트 2 빼기 x라고 하면은, 이럴 때, f.g 계산하시고 g.f 계산해 보시고 f.f 계산해 보시고 g.g 계산해 보신 다음에 구하고 정의역도 각각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f.g, 두 번째는 g.f, 세 번째는 f.f, 네 번째는 g.g 각각 계산도 하시고 그 계산을 했을 때의 정의역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건 역함수의 정의예요. 두 함수 f랑 g가 있을 때 g의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gx, 그 f.g를 계산했을 때 x가 나오고 g.f 계산했을 때 걔도 x가 나오는 이런 관계를 갖는 애를 우리가 역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요 fg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요런 역함수 관계를 갖는 애를 f 인버스다라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어떤 함수에다가 다른 함수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의 값이 나왔다. 요 자기 자신의 값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때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역함수 관계를 갖는 표기법은 그 함수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인버스 기호를 넣어서 역함수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f 인버스 x가 x고 f 인버스 f 값이 x가 나오는 이런 관계를 갖는 값이 역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f의 정의역은 f 인버스의 치역하고 일치하고, 그리고 f의 치역은 f 인버스의 정의역하고 일치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y는 x축에 대칭된다. 그럼 대칭은 뭐랑 뭐가 대칭되냐라고 하면은 f랑 f 인버스랑 y는 x라는 그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 특징은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함수여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번 보면은 다음 함수의 그럼 역함수를 직관적으로 구해보세요. 우리가 역함수다라고 하면은 1번 문제에서 f 인버스 fx 값을 취했을 때 x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fx라는 애가 지금 2x예요. 즉 다시 써보면은 어떤 f 인버스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2x를 넣었을 때 f 인버스라는 함수에다가 2x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f 인버스 함수는 뭐냐? 즉 f 인버스 x라는 애는 2x 놓는데 x 값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2분의 x f 인버스 x라는 애가 2분의 x일 경우에 요 x 자리에 2x를 넣게 되면은 결국 x가 나오겠구나. 따라서 지금 요 함수의 역함수는 2분의 x겠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직관적으로 풀어볼까요? f 인버스 fx라는 애가 x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에 그 들어가는 값이 x 더하기 4 값을 내가 넣었을 때 x 값이 나오는 애래요. 그럼 얘는 좀 더 상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f 인버스 x는 그럼 뭐가 되면 될까요? x 빼기 4가 되면 되겠죠? x 빼기 4에 x 자리에 x 더하기 4가 들어가면 x가 나올 테니까는 요렇게 x 더하기 4의 역함수는 네, x 빼기 4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6-2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f 인버스 x는 5x가 나올 거고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6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수학인데 직관적으로 찾는 거 말고 좀 정석적으로 찾는 방법이 어떤 건가요? 라고 한다면은 7-1번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꼭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찾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예제 6번에서 좀 보여드리고자 했고요. 7-1번은 그러면 직관적 말고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 한번 볼게요. 지금 fx라는 애가 루트 2x 빼기 3인데 이 함수의 역함수 구해보자. 결국은 y라는 애가 2x 빼기 3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요 식에서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는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세요 우선. 그럼 x는 루트 2y 빼기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식을 이제 y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양변 제곱하시면 x제곱은 2y 빼기 3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y에 대해서 정리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애가 2y가 돼서 y라는 애는 2분의 x제곱 더하기 3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나온 요 y라는 함수가 f 인버스 x다. 원래 함수의 역함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 역함수는 2분의 x제곱 더하기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역함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구한 이 함수가 진짜 역함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f 인버스 fx 값이 x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f 또는 f 인버스 x 값이 x가 나오는지 얘네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죠. 실제로 요 f 인버스 x 자리에 요 x 자리에 루트 2x 빼기 3 대입해 보시면은 얘가 x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매틀랩으로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실제로 내가 구한 요 f 인버스 x랑 처음에 주어진 이 fx라는 애가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매틀랩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그래프 그리고 원래의 함수도 같이 그려가지고 걔가 정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항상 똑같이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림 그릴 거니까 클로즈 올까지 한 번에 씁시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다 저장하시면 돼요. 네, 저장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실행이 잘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x좌표 우리가 임의로 정해야겠죠. 린스페이스에 몇부터 할까요? 지금 정의역이 2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는 3 나누기 2 부터 시작해서 5가까지 한 100개로 나누겠다 라고 봅시다. 그때 y는 x 그래프 그리고 싶으니까는 y는 x 하나 만들어 주시고, y1이라는 애에다가 원래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의 식을 씁시다.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x 빼기 3. y2에 따른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계산했던 0.5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 얘를 넣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플롯 x, y에 x랑 y 걔는 우리가 그냥 검은 색깔 실선으로 합시다. 요렇게까지만 하고 실행해 볼까요? 그럼 y는 x에 대한 그래프 그려지는 거 볼 수가 있죠. 1,5, 1.5, 2.5, 2.5,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볼 수가 있겠고, y1하고 y2를 이제 겹쳐서 그릴 거예요. 겹쳐서 그리려면은 홀드 온, 그리고 플롯 x, y1은 내가 빨간 색깔 실선으로 그릴 거고, 그리고 플롯 x, y2는 파란 색깔 실선으로 그리겠다. 예. 요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요렇게 그려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약간 좀 모양이 y는 x 그래프인데 모양이 좀 이상하죠. 얘네들을 원래 이미지로 보기 위해서 엑시스 이미지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요렇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대칭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너무 지금 격자 범위가 파란 색깔 그래프가 역함수 그래프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 급격히 커져가지고 정말 y는 x에 대해 대칭인지 좀 잘 안 보이니까는, 여기 보면은 x가 2분의 3부터 5까지 보는 건 똑같이 볼 건데, y를 2분의 3부터 5까지 스퀘어 루트 모양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냐, 엑시스를 우리가 조절을 할 건데, x좌표가 3 나누기 2부터 5까지, y좌표도 3 나누기 2부터 5까지를 내가 확대해서 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거기 우리가 아까는 전체를 그린 거고, 요 엑시스 요 14번째 줄을 입력을 함으로써 내가 일부분만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이미 매틀랩 기초 때 설명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y는 x축을 기준으로 파란 색깔인 역함수 그래프랑 그리고 빨간 색깔인 원래 그래프가 대칭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2번 보면은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똑같이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y는 지금 x제곱 더하기 2니까는 요때 정의역을 지금 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x가 0보다 크고, 그럼 요때 치역은 뭐죠? y라는 애는 그 y절편이 지금 2 값을 가지니까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의역 치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용해 요 문제에서 역함수 구해 보시면은 x, y 자리 바꿔 보시고 y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은 y제곱이 y제곱이 x 빼기 2가 될 테니까는, 따라서 y라는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역함수는 뭐가 되나요? 지금 두 개의 식이 나왔는데 역함수가 뭐가 되냐라고 하면은 역함수의 정의인 fx 값이 x가 나와야 되는데 x 자리에 지금 fx를 대입을 해보시면은 요 x 자리에 fx 대입해 보시면은 요 x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지금 x제곱 플러스 2 빼기 2가 될 테니까는 2가 없어지고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x 요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지금 나는 x가 나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 즉 플러스 x에 대한 값만 우리한테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따라서 요 값이 f 인버스 x가 된다, 역함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요 y는 x라는 축에 대해서 지금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럼 그리고 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y는 x축에 대칭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요 문제 fx라는 애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부분이고 y는 2보다 큰 부분이었다면은 우리가 구한 역함수는 정의역이 2보다 크게 되고 그리고 치역 부분이 이제 0보다 큰 부분이 돼서 그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에 서로 반대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역도 나중에 정의역 치역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내가 구한 역함수가 실제로 맞는지 틀린지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 8번 보시면은 다음 함수가 역함수를 갖지 않음을 보이시오. fx가 x제곱 빼기 1이래요. 역함수를 갖지 않는 조건은 뭐가 있나요? 역함수 페이지에서 우리가 특징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반대다. 그리고 또 하나가 1대1 함수여야 한다. 1대1 함수가 아니면은 얘가 역함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요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이면 돼요. 그럼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보이기 위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은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자체를 뭐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우선은 이 값을 대입해보고 f에 마이너스 2 값 대입해보시면은 둘 다 똑같이 3 값이 나와가지고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직관적으로 그냥 보시면은 x제곱 빼기 1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요렇게 그려질 건데, 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수평선 판정법. 그래서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은 여러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얘가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 같지 않겠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직관적인 방법 말고 실제로 좀 풀어서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거 배웠으니까는 y는 x제곱 빼기 1이라는 함수에서 xy 자리 바꾸면 x는 y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따라서 y라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이 될 거다. 그럼 얘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하나는 루트 x 더하기 1, 아이고 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얘가 루트 x 더하기 1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 대한 그래프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 이렇게 그려지게 돼가지고 그 수직선 판정법 써보시면은 요 역함수 자체가 함수가 안 돼요.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2번도 여러분들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값 똑같이 대입해 보시면은 8값 똑같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지금 위에 했던 것처럼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두 개의 그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수직선 판정법에 의해서 그 자체가, 역함수 자체가 함수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역함수를 함수다 라고 얘기를 못 하겠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